여야 공동 발의로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에 또 미뤄졌습니다. 야당 내부에서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된 건데 연내 개정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의 충주 관문이 될 검단대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충주 도심까지 이동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방사광 가속기 같은 각종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손재봉 의원을 만나 향후 계획과 다음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종 가축 전염병 소럼피스킨이 충주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AI 발병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여야 공동대표 발의로 급물살을 타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다시 멈춰섰습니다. 환경 규제 완화를 두고 야당 안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서 발의를 미룬 건데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데다 환경 특례를 뺀 특별법도 따로 추진되면서 충청북도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가 특례를 대폭 늘린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이번 주 박덕흠, 이현희 의원이 큰 수정 없이 여야 공동 대표 발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민주당 청주 국회의원 회동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충청북도 개정안이 금강뿐만 아니라 한강, 낙동강 수계까지 대상으로 삼고 산림도 대거 포함하는 등 환경 규제를 과도하게 풀어주는 데다 환경 영향평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장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내용이 있어 환경 훼손과 난개발을 부추길 거란 이견이 나온 겁니다. 환경단체의 우려와도 맞닿는 부분인데 결국 이현희 의원은 환경 특례 등을 대폭 수정한 뒤 발의하는 걸로 시기를 미뤘습니다. 난개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의만 벌써 3번째 연기되면서 충청북도의 목표인 연내 개정 성사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개정안 숙려 기간을 국회 근무일 기준 3주로 볼 때 11월 발의, 12월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를 넘기면 내년 3월까지 개정법을 기반으로 작성하려던 발전 계획안 수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발의라도 앞당기려면 충청북도가 환경 특례를 상당수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 특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또 수정할 부분 수정을 하고 또 이렇게 협의할 부분 협의를 해가지고 이 와중에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중부내륙 특별법이 아닌 충북만 한정해 수혜를 받는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부이관, 지방자치 사무의 확대 등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늘리는 내용입니다. 중부내륙 특별법과는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보다도 강력한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만 따로 떼어서 새롭게 대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정안이 더해지면 이종배 의원이 따로 낸 중부내륙법 개정안에 이현희 의원의 개정안까지 지역 의원들이 낸 충북 관련 특별법은 3개로 늘어납니다. 특례의 범위도 내용도 각기 다른 데다 상충하는 부분도 있어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내년이면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209가 개통해 충북을 대표하는 두 도시인 청주와 충주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 고속화도로와 충주 도심을 이을 검단대교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충주시가 5년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을 관통하는 국도 36호선과 연결되며 충주 도심으로 이어지는 국도 3호선. 충주 주덕과 대소원면에서 충주 시내까지 8km 내에 신호가 15개 이상 되는 데다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불편은 배가 됩니다. 기업 도시도 있고 해서 산업단지가 있고 해서 너무나 출퇴근 시간에 밀림 현상이 많이 밀리고 있어서 청주와 충주 주덕읍을 잇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209가
내년에 개통할 예정인 가운데 남한강에 놓일 대형 대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구간에서 남한강을 건너 충주역 인근 봉방동 하방마을로 연결될 검단대교입니다. 762m의 사장교로 충주의 또 다른 관문이 될 예정인 만큼 충주시 시조인 원앙을 본떠 설계됐습니다. 이 사장교는 주탑 높이가 높기 때문에 케이블로 현수막 형태로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서 향후 충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단대교까지 총 2.52km의 도로를 내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1,150억 원으로 전액 충주시가 부담합니다. 충주시는 애초 이 사업을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국책사업에 포함을 요구했지만 도심 구간이라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도로는 90km로 진입하는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의 접속도로입니다. 충주시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가장 최단 노선이고 또 청주로 나갈 수 있는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개설되었습니다. 오는 2028년 검단대교가 연결되면 차량의 분산 효과뿐 아니라 충주 도심까지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현재 대소원면을 기준으로 국도 3호선을 이용해 충주역 인근까지 진입하려면 교차로와 신호등만 15개를 거쳐야 해 8.2km를 이동하는 데 19분 이상 걸리지만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와 검단대교를 이용하면 교차로는 4개, 신호등은 2개로 크게 줄어 총 시간은 6.8분으로 기존보다 13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충주시는 향후 검단대교 개통 이후 충주역에서 롯데마트 사거리를 지나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병목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도시계획도로의 왕복 4차선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국도 36호선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공사 구간에 표지판 설치가 미흡하다는 MBC 충북 보도와 관련해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개선에 나섰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회전교차로와 삼거리 등 갈림길에 발광형 표지판을 새로 설치하고 차량이 다른 길로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간격을 좁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은 증평군 도안면에서 음성군 원남면까지 12.6km,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충청북도는 연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바포 사업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 사업 참여자에게 주는 급여가 시간당 7,500원으로 최저시급 9,860원에 미달하고 통화가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일자리가 아닌 봉사활동이어서 법이 규정한 근로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오창 방서강 가속기, 이런 대형 현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법의 뒷받침이 꼭 필요한데요. 이런 법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송재봉 국회의원을 만나 향후 입법활동 계획과 함께 다음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이병선 기자입니다. 올 연말 출범하는 충청광역연합. 국내 첫 초광역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라는 송재봉 의원.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지역에는 별도의 좀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사업이 좀 지속성을 가지고 오히려 뭐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정부가 충청권 광역협력 개정을 만들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창 방사광 가속기를 제때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지원 특별법과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도 발의했습니다. 방사능 가속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그 인프라, 즉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거나 또는 지원 시설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려면 그 근거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학교 인근 카지노 입점을 막을 수 있는 절차는 이미 법 개정을 통해 마련했고 이어 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하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 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전액을
지역을 에다가 재투자하는 형태고 그것이 지역의 금융 약자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선순환 경제라든가 또는 지자체가 특별하게 추진하고는 전략산업 이런 쪽에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2년 전 참패를 딛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걸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혹시 충북도지사 후보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으세요? 전직 국회의원 뭐 도종환 의원도 계시고 이장섭 의원도 계시고 노영민 의원도 계시고 또 그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신용환 그런 분도 계시고 그 외에도 저는 더 또 새로운 분이 가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서민적인 따뜻함과 진정성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그는 내가 변한 만큼 세상도 변한다는 말로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체념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냥 그러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그럼 한 걸음 먼저 움직여야 지금보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2027 충청권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치를 청주 다목적 체육관 건설 사업에 업체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어제 오후 6시 마감한 사전 적격 심사에 금호건설과 태영건설 2곳이 응찰해 다음 달 1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종시에서 경기장 입찰이 4차례나 무산되면서 청주시는 공사비를 기존 786억 원에서 84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체조 종목이 열릴 체육관은 청주시 석소동 4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됩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 한인 무역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김 지사는 강연을 통해 첨단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충북의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한인 경제인들에게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지사는 모레 귀국할 예정입니다. 일종 가축 전염병인 소 럼피스킨이 충주에서 재발했습니다. 방역대를 해제한 지 열흘 만에 다시 발생한 건데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까지 높아져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장으로 가는 길에 차단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통제 초소도 마련돼 가축은 물론 차량과 사람의 통행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소 럼피스킨이 다시 발생한 겁니다. 지난 8월 경기도 안성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충북에선 충주에서만 2번째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충주시 금가면에선 한우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됐는데 이번엔 젖소입니다. 첫 번째 농장하고 13km나 떨어져 있고 이미 이제 첫 번째 농장은 그 이상이 없어서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역학관계는 뭐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소에게만 발병하는 럼피스킨의 치사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전염성이 강해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곤충을 매개로 하기에 추운 날씨에 잦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철새들이 날아오면서 발병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기 쉬운 오리 농가 절반 가까이 휴지기를 두도록 했고 가금 농장별로 전담 공무원을 뒀습니다. 또 오리나 닭을 들이거나 출하할 때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좀 위험성이 많고요. 저희들 그래서 차단 방역을 위해서 도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를 위해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봄,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구제역은 올해 다행히 충북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 올해 방역 성과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충북교육청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수험생은 수능 당일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고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휴대전화와 전자사전, 계산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문제지를 올려놓는 순서 등 부정행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025학년도 수능 시험은 다음 달 14일 치러지며 충북 응시자는 12,657명입니다. 경남에서 열리고 있는 제4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충북 역도가 종목 1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25일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 3관왕을 차지한 백경옥을 시작으로 마재혁과 김승지, 김명희 등 10명이 3관왕에 올랐고 금메달 36개를 포함해 86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대회 5일째까지 금메달 79개, 은메달 62개, 동메달 67개 등 208개의 메달로 목표인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세계 산림치유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진천군에서 오늘 열린 제1회 세계 산림치유 포럼에서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8명의 대표는 산림치유 확산을 위해 국제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잠시 뉴스 자막에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